나는 곧장 르블롱 씨 집으로 가서 이 사건을 그에게 이야기했다. 그는 대사의 사람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놀라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붙들려 식사에 참석했다. 이 회식은 갑자기 베풀어졌는데도 호화로웠다. 베네치아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은 거의 다 모였다. 대사 쪽에서는 고양이 한 마리 오지 않았다. 영사는 온 손님들에게 내 사정 이야기를 했다. 손님들은 그 이야기를 듣자 일제히 대사에게 비난을 퍼부었는데 대사의 편을 드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대사는 내게 대한 지불을 끝내지 않고 있었고 한 푼도 준 일이 없었으므로 가지고 있는 몇 루이 외에는 아무런 저축도 없어 나는 귀국을 한다 해도 곤란했다. 돌연 모두들 나를 위해 지갑을 털려 했다. 나는 르블롱 씨의 지갑에서 20스갱 정도를 생실의 그것에서 같은 정도의 액수를 빌렸다. 이 생시르 씨는 르블롱 씨 다음으로 내가 가장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다.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의 호의는 사절하였다. 그리고 출발하기 전 같은 나라 사람들이 대사의 부정에 편들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에 똑똑히 증명하기 위해 영사관 서기들 집에 가서 묵었다. 대사는 내가 불행에 빠져 있으면서 후한 대접을 받고 자신은 대사인데도 무시를 당하고 있음을 알고는 노발대발하며 완전히 정신을 잃고 흡사 미치광이처럼 날뛰었다. 마침내 나를 체포하게끔 상원에 청원서를 낼 정도로 그는 이성을 잃었다. 비니서 신부가 그것을 알려주었으므로 예정하고 있던 그 다음 날에 출발하지 않고 다시 2주일 동안 머물러 있기로 했다. 내가 취한 행동은 이미 다들 알며 정당하다고 인정받고 있었으므로 나는 가는 곳마다 존경을 받았다. 베네치아 당국은 대사의 부조리한 청원서에는 회답조차 보내려 하지 않고 도리어 영사를 통해 내게 미친놈이 하는 짓에는 신경 쓰지 말고 마음 편한 대로 언제까지고 베네치아에 머물러도 좋다고 말해왔다. 나는 친구들의 방문을 계속했다. 스페인 대사님에게 하직 인사차 갔다가 무척 후대를 받았다. 그리고 나폴리 공사인 피노크에치 백작에게 하직 인사차 갔었을 때는 그가 집에 없어서 편지만 써놓고 왔더니 다시 없이 친절한 회답을 보내왔다. 마침내 나는 베네치아를 떠났다. 곤궁은 했지만 앞에 말한 두 사람에게서 빌린 것과 모랑디라는 장사꾼에게서 50에키를 빌린 외에는 하나도 빚을 내지 않았다. 모랑디 쪽은 까리오가 맡아 치루어 주었다. 까리오와는 그 후로 종종 만났지만 여지껏 그의 돈을 갚지 못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에게서 빌린 것은 형편이 비었을 때 곧 깨끗이 갚아주었다. 이 도시의 유명한 오락, 적어도 이곳에 머물고 있는 동안 내가 다소나마 즐겼던 그것에 대해 한마디 이야기 않을 수 없다. 내가 청춘 시절을 통해 그 나이의 쾌락, 아니 적어도 그렇게 불리우는 따위를 거의 찾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보아온 터다. 베네치아에서도 그런 점에 대한 취미는 변함이 없었다. 그리고 내 직책은 하기야 이 직책이 내게 가지가지 쾌락을 방해했을 터이지만 내게 허용되는 아주 단순한 휴식을 도리어 내게 재미없게 느끼게 해주었다. 첫째로 가장 유쾌했던 것은 훌륭한
제사들과의 교제였다. 르블랑, 생시러, 까리오, 알투나 등 제시, 거기에 또 한 사람이 있었다. 프리울리의 귀족으로 매우 유감스럽게도 이름을 잊었으나 그분의 그리운 추억은 지금도 감동 없이는 되살아나지 않는다. 생애에 내가 알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심정이 나와 가장 비슷한 사람이었다. 우리들의 교제에는 그 밖에 두세 사람의 영국인이 있었다. 재주도 지식도 풍부하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음악에 열광해 있었다. 이들에게는 모두가 아내라든가 여자친구라든가 애인이라든가가 있었다. 이 애인들이란 패들은 거의가 예능을 가진 아가씨들로 그들 집에서 음악을 하기도 하고 무도회를 열기도 했다. 거기서는 노름도 했는데 그리 자주 하지는 않은 편이다. 발랄한 취미, 예능, 연극 구경 등은 내가 같은 놀이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내기라는 것은 지루한 인간들이 찾는 수단에 불과했다. 나는 파리에 있을 때부터 이탈리아 음악에 대한 파리 사람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편견으로선 지닐 수 없는 예리한 감수성을 타고났다. 그러므로 이 나라의 음악을 올바로 판단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에게만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정열을 나는 금방 가지게 되었다. 곤돌라의 뱃노래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을 들은 적이 없는 것처럼 느꼈다. 또 오페라에도 금방 심취해 버렸다. 그래서 나는 오페라를 듣고 싶을 때는 칸막이 좌석에서 저마다 짓거리며 먹으며 노름을 하는 것이 귀찮아서 가끔 배에서 벗어나 옆의 떨어진 곳으로 가곤 했다. 거기서 혼자 내 자리에 들어박혀 상연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끝까지 조용히 감상하는 즐거움에 잠기는 것이었다. 어느 날 나는 생크리 조스톰 극장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는데 내 침대에서 자는 것보다도 깊이 잠이 들었다. 날카롭고 화려한 아리아는 내 잠을 깨우지 못했다. 그러나 나의 잠을 호련히 깨운 아리아의 고요한 화성과 천사의 목소리 같은 선율이 내게 준 그 유쾌한 감각을 누가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귀와 눈을 한꺼번에 뜨게 했을 때의 그 맑은 정신, 그 황홀함, 그 도치, 잠이 깬 그 순간 나는 처음에 천국에 있는 줄로 착각했다. 이 황홀한 곡은 지금도 생각이 나며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그 곡은 시작된다. 나를 구해줄 이는 저 아름다운 사람. 아, 이토록 내 마음을 타게 한다. 나는 이 곡을 손에 넣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손에 넣었다. 그리하여 오랫동안 보존하고 있었으나 종이 위에 남은 것은 내 기억 속의 것과 같지는 않았다. 틀림없이 같은 악보인데도 같은 것은 아니었다. 이 신성한 아리아가 나를 일깨운 그날과 똑같이 그대로 연주되는 것은 내 머릿속에서 뿐이다.